자,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부고요.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훈입니다. 근데 몸 좀 나아지셨나요, 이제? 네, 몸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럼 뭐가 안 괜찮죠? 잠을 못 자겠어요. 왜요?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아직도? 네. 아니, 한 2주 되지 않았나요? 네, 이제 딱 2주 됐어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아프면 막 계속 자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3시간 이상을 못 자겠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2시 반쯤 잤다가 5시 좀 넘어서 깨가지고 그러고 지금 안 자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럼 네, 12시간째 깨 계시는 거예요? 너무 그럼 좀 컨디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실 텐데. 네, 그래서 좀 무서워요. 또 아프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밑밥 가는 건가요? 다음 주 네? 못 나올 수도 있다. 아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니, 저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 보셨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몸은 좀 회복이 되셔서 네, 몸은 다행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해외 감사합니다. 잘 못 나가는 체질이시네,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거의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픈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해외에 있는 주원이 형도 그런 과거든요. 아, 시차 적응이 진짜요? 좀. 주원이 형은 이제 해외에 나갔다 오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좀 자주 주원이 형이 썼던 표현인데 온몸에 맞아본 적 없지만 총을 맞은 것 같다. 그래서 한 진짜 5일에서 6일씩 걸려요. 아, 진짜 회복하는데. 네. 큰일이네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사실 좀 익숙해졌죠 우리가. 몇 번 했잖아. 네. 사실 온몸에 총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 죽은 거거든요. 전 백정 씨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총 맞은 것처럼. 예, 예. 굉장히 끔찍한 고통이잖아요. 네. 아니, 종현이 형은 좀 있나요? 시차 적응? 잘 없죠. 네. 그냥 뭐 자면 자고. 네. 아니, 약간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컨디션이 나쁜 거 어떡하겠어. 근데 비교적 그런 거를 좀 덜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것 같아. 컨디션이 나 좋을 때도 없어요, 별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좋을 때도 없는데 되게 나쁠 때도 없이 그냥 한 7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고점 저점 없이 그냥. 그냥 한 70, 계속 70. 네. 일관성 있는 타입. 네. 근데 저는 좀 보이긴 해요. 아니, 너 오래 봐서 그래. 네, 딱 일단 말 스타트 끊는 거나 리액션 딱 보면은, 아, 오늘 컨디션 좀 괜찮구나. 네. 어제 좀 잠을 그래도 좀 오랜만에 푹 음. 자고 왔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덕현이도 나 벌써 몇 년을 보냐? 많이 봤죠? 19년에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럼 횟수로 연차도 연차인데 사실 일주일 내내 거의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파악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또 덕현이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얘 표정을 보면 좀 있어요. 맞아요. 심기가 불편할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 근데 방송 들어가서 그걸 티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따로 저는 이제 얘기할 거 있으면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네. 아니 뭐 그런 게 또 필요하죠. 아, 약간 그런 타입? 저요? 네. 할 말은 한다. 원래- 창카콜라. 아니면 개카콜라. 개카콜라. 개 눈깔이라서. 네. 근데 뭐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좀 평화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저도 좀 평화와는 거리가 좀 멀었는데 한국 축구계에 있다 보니까 평화주의자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해봤는데 축구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도 있었고 국외도 있었는데 중요한 매치들도 많았고.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요코하마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예. 김민우 선수가 이제 실축을 했고, 근데 아마노는 넣었어요. 잘 넣더라. 존나 긴장되더라고. 딱 걸어갔는데 예. 아마노가 이제 공을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엮여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스토리도 스토리고, 어. 아니 사실 조현우가 훈련 때 아마노 킥을 얼마나 많이 막아봤겠어요. 수도 없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코스나 그렇지. 이게 익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습관도 팀이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노가 이제 꼬아서 찰까 아니면 연습제 했던 대로 해가지고 심리전을 걸까 막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노는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 이제 김민우 선수 실축하는 건 나는 키 좀 아쉬워.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 승부차기 관상론 있죠. 예. 관상론의 표정론. 있지. 저는 그 대표 주자는 아넬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스날 기준이잖아요. 0506 4강 리켈메. 그때 비아레알. 비아레알. 공 갖고 오는데 애가 눈이 이상해. 초점 이상해. 근데 진짜 그때 우리 같이 모여서 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이상해. 야, 이거 놓칠 것 같아. 진짜 놓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눈빛 자신이 없으면 그때 있잖아. 좀 정리가 다르지만 오리에. 오리에. 우리의 됐다. 그 표정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표정이 나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청용 선수 킥도 막힐 뻔했어요. 맞아. 정면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씩 웃었잖아요. 네, 넣고. 근데 저는 김민우 선수 처음에 이제 표정 보면서 내가 불안한 거야. 공 가지고 걸어가는데. 근데 어쨌든 막히면서 울산이 이제 떨어지게 됐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또 받은 클럽이 이제 전북이죠. 크로얼. 전북 이제 클럽 월드컵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나갈 수가 없게 됐는데 저는 근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서 뭔가 좀 복잡미묘하더라고요, 심경이. 그러니까 사실 이기길 바라진 않았거든요. 뭔지 알죠? 라이벌 팀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막 해. 근데 리버풀 팬들이 만약 본인들이 이제 떨어졌어. 야, 잉글랜드의 자존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해줘. 그게 현지에 있을까? 그러니까 형 이거 아스날이 사실 이제 챔피언스 리그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아스날이 만약에 올라갔으면 네. 유에파 개수가 네. 충족이 돼가지고 토트넘이 5위를 했을 때 네. 챔피언스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막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 팬들이 아스날 제발 안 그럴 거 아니야. 챔스 우승해줘.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저는 그 현지 팬들도 그렇고 그 감정을 많이 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극과인데 못된 심보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네가 못 되는 게 더 좋아. 그거 있잖아. 그럴 때 있단 말이야 가끔. 내가 잘 되는 건 상관없는데 너만 되면 돼. 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축구 클럽 서포터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장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저도 체감상 현지 팬들은 거의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현지 팬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저 새끼들도 안 되고 저 그치. 새끼들이 안 되고 봐야 된다.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아체면 저는 약간 국가대항군 성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라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한국 축구도 연고주의가 깊고 역사가 오래되면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비교적 좀 덜하니까 사실 K리그 잘 되면 좋겠다. 이 마인드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 두 부류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좀 전자 쪽이 세서 이제 어제 딱 보면서 아마스 준이 공을 잡았는데 얘는 또 전북 선수였잖아. 넣었으면 좋겠는 거야. 넣대? 그래서 넣었다. 근데 이제 김민호 딱 실축할 때 나도 모르게 이거 약간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결국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딱 느낌이 그거였어요. 네. 크롤? 나중에 나가자. 그래. 그래도 내가 울산 우승하는 거를 진심으로 바라진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아마 그렇게 좀 반반으로 나눠서 그래.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북런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토트넘에 대한 감정은 없어요. 그리고 소니도 있고. 근데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열정적으로 축구를 볼 때 그때 아스날의 철천지 라이벌은 맨유입니다. 맨유. 그쵸. 박지성 선수가 있기 전. 네. 그때는 맨유 팀은 나이스. 지금 나이스. 지금 뭐 그냥. 그래서 어제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국적 어디냐고. 옆에서 이제 보는 거 보다가. 어제 푸른색 입고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제 이제 침대 누워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울산도 참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게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여정을 마감하게 됐고 형철이가 이제 굉장히 좀 슬픈 날이 아니었을까. 형철이 울산 지고 새벽에 리버풀 지고 그래가지고 아, 연타적으로. 그래서 전북도 크로를 못 가고 이제 울산은 근데 이제 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클럽 월드컵을. 클럽 월드컵에서 좀 선전을 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토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에 유럽 축구계에서 저는 이슈가 꽤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경기 내적인 이슈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매 히든풋볼 회차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감독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이거를 좀 찍었거든요. 그 사이에 두 개가 뭐가 땅게 땅땅 떠가지고 그러니까. 편집을 막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독 얘기도 하고 오늘 이제 경기 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영상으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스날이 첼시에게 5대0으로 짜스! 됐습니다. 감정 뭐 별로 없다며. 네. 아니 감정 별로 없다며요. 5대0 승은 오랜만이라서. 뭐 오랜만이야. 불과 그 라운드 전 리그 경기에 있었잖아요. 첼시 상대로. 첼시 5대0은 기억이 없어. 5대2만 기억나. 안 비보. 5대2. 6대0 진 것도 기억나. 6대0. 뱅거 첫 번째 그 무리뉴 때. 3이냐? 네. 반통수 헤드트릭 할 때 있었어요. 역시 레전드. 예. 5대0으로 이겼고 트로사랑 한 골, 베나이트 2골, 하베르츠 2골. 네. 또 이제 하맘 아닙니까? 하맘? 하맘 아니죠. 벨벨맘. 네. 벨벨이 근데 왜 벨벨이에요? 그게 이제 하베르츠, 하벨 이렇게 하다가 하벨. 이제 그래서 데벨벨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 경기력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고 지금 리그 1위의 승점 77점, 득점 82득점 1위고요. 실점 26실점, 최소 실점 1위입니다. 뭐 저희가 자세한 경기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이따가 또 개눈가리 시선에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개눈가리 시선에서는 사실 이제 아스날이 승리했지만 포체티노 쪽 위주로 가야죠. 네. 그 이때 경기에
우리가 입중계할 때는 정식 중계를 못 듣잖아요. 타고 들어올까봐. 네. 근데 채팅창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현이 형이 진짜 꾹꾹 참으면서도 약간 아휴 막 이런 느낌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현 의원님은 진짜 프로 중에 프로시고 아, 그죠. 하는데도 이제 이 정도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좀 답답하셨던 네. 것 같고 뭐 개노깔 지금 하베르츠 연전연승이거든요. 네. 요즘 하베르츠 좀 즐겁게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그냥 보고 그리고 그 스탯을 제가 이제 막 그 친구들이나 얘기한 적은 있어요. 주변에서 나는 10골 5도움은 한다고 본다. 근데 뭐 지금 몇 골? 11골 6도움인가 5도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결국은 이제 네. 내 말이 맞았잖아요.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잘 하잖아요. 근데 뭐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9번 0이 많을 수도 있다고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스날의 문제입니다. 카이가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공격수를 영입을 안 한다? 그거는 좀 그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팬의 입장으로 봤을 땐 불만이 있다. 이 경기에서 한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웨도르가 이날 미쳤습니다. 네. 패스를 존나 좋은- 잘 좋은 좋은 의미에서. 쪽으로. 네. 근데 기가 막히게 패스를 쐈는데 웨데고르가 그 패스가 들어간 이유는 카이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때 사실 페트로비치가 잘 막은 거긴 해요. 근데 전반에 카이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저는 장코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게 그냥 팬싱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느낌이 이게 아주 진짜 사적인 영역이라 좀 그런데 아주 한 발 더 못 뛰나? 그런 경우들이 카이가 좀 있어. 그러니까 좀 매갈이 없어 보인다. 약간 얘는 이제 표정에도 기이네 사실. 딱 한 번. 아 그럼 한 번만 더 부딪혀보지. 이럴 때 느낌상 제가 체격도 좋고 이러니까 다 좋은데 약간 쉽게 포기하는 느낌? 그리고 그 페트로비치 잘 맞긴 했지만 저런 걸 넣어주는 공격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네. 잘라 들어간 움직임 너무 좋았어.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외대로 패스가 들어갔지. 네. 근데 저런 거 들어가 경기 끝나는 건데. 물론 뒤에 잘 넣었지만. 뭐 5대0으로 네, 그런 게 좀 있죠. 뭐 좀 비슷하신가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저도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이게 감정 들어가서 보면 아우 좀 씨발. 약간 그거야. 하면서 보죠. 근데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9번을 영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사실 다 하면 좋은데 근데 우선순위는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은 저는 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선순위를 해서 뭐 해서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만 그러니까 한 포지션만 네, 만약에 영입을 해야 좀 된다면 많이 돈을 이렇게 몰아서 써야 된다.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도 지금은 9번보다는 윙. 윙어. 저도 이쪽일 네. 것 같아요. 실제는 네. 제 마음이랑 별개로 네. 사카 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요즘 느낌은 말티를 완전히 서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를 트로사르가 손발이 약간 바뀐 느낌? 네. 그리고 이게 왼쪽은 그래도 레오랑 마르티넬리랑 이게 네. 되는데 오른쪽이 일단은 거의 경합 없어요. 자체가 없으니까 어. 리스 넬슨은 거의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보면 어차피 오른쪽은 사카야. 어. 그러면 이제 사카 관련된 것만 분석을 또 그치. 하면 되니까 네. 대응하기도 좀 더 쉬워질 거고. 네. 그리고 그런 대응에 사카가 막혔었던 경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은 사실 사카가 원어원도 있긴 한데 아스날은 이제 웨데고르랑 사카랑 화이트까지 해서 2대2나 3대3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유닛이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묶어서 봐야 되니까 또 사카가 계속 나오는 게 뭐 크게 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간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경쟁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예, 예. 네. 그건 그리고 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파티 개가 잘해서 문제입니다. 파티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네, 이번엔 나왔을 때 괜찮았죠. 못하면 그냥 과감하게 야 꺼져. 그럼 되는데 나오면 잘해요. 제가 보기 그때 보여준 물론 첼시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이 조합이 무조건 테타가 미는 퍼스트 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맨시티전 때 파티 막 무쌍 찍고 막 그럴 때 파티 있잖아. 라이스 외대고르니까 라이스도 본인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리고 라이스가 못하는 거 파티가 좀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내년에 또 눕었지. 그러니까 진짜 부상 없으면 근데 뭐 너무 전제가 너무 힘든 전제라서 그러니까 이게 네,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은 이기고 지금 1위긴 한데 이 맨시티 경기를 일단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새벽이에요. 브라이튼이랑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브라이튼 원정을 가야 되고 갈매기 화이팅. 만약에 지금 시티가 2경기 모자라잖아요. 맞아요. 32경기고 나머지 이제 리버풀이랑 아스날이 34경기인데 이거 2경기 다 잡는다고 가정하면 시티가 2점 앞선 채로 그죠. 1위입니다. 예. 시티 79 그리고 아스날 77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니까 오늘 이제 맨시티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리버풀. 에버튼 원정 구디슨 파크 가서 충격의 0대2 패배. 입중계잖아요. 예. 저는 초반부터 분위기가 되게 좀 쌓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디슨 파크 원정이 쉽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는 또 엄청 더비가 세잖아. 센 매치잖아요. 얘네가 제가 기억하기로 퇴장이 가장 많이 나온 더비가 머지사이드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네네네. PL에서. 브레스웨이트가 한 골 넣고 칼버트레인이 한 골 넣었는데 이날 칼버트레인 개 잘했거든요. 아니 그냥 붙이면 다 따더라고. 그래서 이제 에버튼 팬들 반응 보니까 사실 평소에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 맞아. 근데 어제 이제 코나테랑 계속 붙었어요. 칼버트레인이. 근데 이게 루인이 제공권 경험을 계속 이기니까 나중에는 반다이크가 오더라고. 안 되겠다 싶었나 보지. 네, 그래서 바뀐 것도 있었고 이게 그 션다이치식 있지. 약간 돌쇠 축구 있잖아요. 그 뭔 느낌인지 알지? 클래식 잉글리시. 번니 때도 그랬잖아. 근데 저 그런 축구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 킥앤러시로 그냥 빵 심플하지. 찔러가지고 막 경합해. 그리고 야 뛰어 들어가. 앞쪽에서 압박 조져. 막 그리고 수비 허스 플레이 해. 맞아. 근데 에버튼이 이번 시즌 수비도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게 저는 어제 다 잘 나온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 저는 그러니까 리버풀을 혹시 이제 잡고 싶은 팀들이 있다면 그리고 약간 에버튼과 스쿼드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면 저는 이런 방식 괜찮다. 이게 얼마만이야? 에버튼이 이기는 게 10년 만이라고 1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르테타가 에버튼에 있을 때야. 그래서 그 어제 어떤 분이 그 경기 중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더라고. 에버튼이 구디슨 파크에서 그 리버풀 상대로 마지막으로 이겼었던 경기가 2010년이고 그때 득점자가 아르테타다. 그래. 그 옛날이야 진짜. 진짜 옛날에 이제 이겼고 예. 이게 어제 리버풀 경기를 보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클럽의 마지막 시즌이라서 그 사인 발표가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는 전 동기부여가 빡 됐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동력이나 경기력적으로 살짝 좀 리버풀이 내려온 듯한 느낌도 들고 특히 공격진들 지금 조타 또 부상으로 나가 있고 어제 이제 학포 같은 경우는 그 출산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빠져 있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누네스가 저는 이제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경기 영향력이나 뭐 이런 거는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함에도 초반에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을 때 우려했었던 그 골 결정력 이게 어제 경기에서도 이 찬스 놓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리버풀 팬인데 누네즈가 있다.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아스날에 누네즈가 있다. 저 욕 많이 박았을 겁니다. 아 그러겠지. 보면 좀 화나는 플레이어야.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이거 이지 찬스 놓쳤을 때 채팅창에 뭐 올라온 줄 알아요? 쉬워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얘가 골대 제일 많이 맞추지 않았나요? 9번인가 맞추지 어, 않았나? 예. 골대 강타도 그렇고 그리고 디아스도 어제 골대 한 번 맞췄는데 결정력 좀 아쉬웠고 살라도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치.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공격진에서 골 결정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 팀 체제잖아요. 우승 경쟁이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 근데 이렇게 되게 촘촘하고 첨예한 승점 사이에서 경쟁할 때는 무승부도 엄청 치명적인데 그지 2점 떨구는 거잖아. 이거는 져버린 거니까 쉽지 않아. 엄청 크죠. 네, 리버풀이 여기서 이제 약간 한 발 정도 물러선 것 같고 그 누네스는 리얼 잭슨급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예, 진짜 그건 아니에요. 저 얘기 첼시 팬들이 들으면 화냅니다. 예, 진짜. 예, 이따가 잭슨급은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잭슨 진짜 와 진짜 아스날 팬 입장에서 5대0 나왔을 때 그 잭슨 보면 박수가 나오더라 진짜. 잭슨이 넣을 거 넣었죠? 그럼 위험한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아니 잭슨은 약간 보니까 매 순간 옵사이드 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골대 근처에 가면 옵사이드인가? 약간 이번에 왜 저렇게 뛰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니 막 스스로 약간 페이스를 죽이는 것 같아. 옵사이드인가 봐? 왜 이러면. 자,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승점 2점이 이제 뒤처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클럽 감독 입장에서도 이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셰필드전에서 굉장히 힘겹게 4대2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맥과이어 한 골, 부페가 2골, 그리고 피케 한 골 있었고 호일룬이 이제 한 골. 근데 이게 흐름이 어제 이제 저희가 원래 맨유 셰필드 하려고 하다가 바꿨죠. 머지사이드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중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중계를 또 본인들이 해주세요. 2개, 3개 같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골 들어갈 때마다 하는데 이게 맨유가 초반에 끌려갔습니다. 먼저 네. 실점하고 동점골 넣고 다시 내주고 이걸 뒤집고 다시 쐐기골 맞고 약간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경기는 이겼지만 최하위 셰필드를 상대로 왜냐면 이게 저는 연타라고 보는 게 지금 코멘트리 전에 그런 경기를 했잖아요. 하브리 그라나드. 3대0으로 앞서갈 때까지만 해도 역시 그래도 수준차가 있구나 네. 싶었는데 이거를 3대3 따라잡히고 결국에는 이기긴 했지만 그치. 이 경기도 실망스러웠는데 여기에 최하위 셰필드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굉장히 이제 테나의 또 지지자시잖아요. 제가 언제 테나우 지지자예요? 텐지자잖아요. 테나우 지지자 아니 있어요? 아니 무슨 아니 자꾸 제가 무슨 테나우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이게 온라인상에 묘사가 많이 되는데 예예. 테나가 혹시 돈 줬나요? 네? 아니 테나 친구인가요 혹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니, 자꾸 테나를 제가 뭐 숭배한다는 얘기가 자꾸 도는데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어떻게 보나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예전 히든풋 볼 때 얘기할 때는 그랬잖아요. 네. 테나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쭉 네.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1년의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약간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코벤트리전은 제가 못 봤고요. 코벤트리전 못 봤고 셰필드전은 오늘 보고 왔거든요. 네. 보고 왔는데 뭐 또 이러면 또 숭배한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수에게도 책임이 있고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고 있는데 그래도 정상 범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셰필드가 최하인 거 맞고 셰필드 상대로 뭐 경기력 좋아야 되는 건 맞는데 경기력 실제로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는데 솔직히 이 경기도 보면은 그 첫 번째 골 먼저 실점했잖아요. 실점하기 전에 가르나초가 2개인가 3개 못 넣었어요. 명백한 찬스예요. 못 넣었어요. 네. 근데 그거 못 넣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축구는 퍼니시먼트라니까. 제가 경기할 때 그 초대석에서 얘기했잖아요. 골대 6번 맞췄다니까. 그럼 한 골 먹고 졌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감독은 과르디올라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감독이 할 수 있는 거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골을 넣는 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건 선수가 하는 거다. 네, 근데 그걸 못 넣으면은 퍼니시먼트를 당한다니까요. 빵 맞아요. 그치. 빵 맞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실점이 아마 제 경우 그 스로인 이후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따가 첼시 얘기도 하겠지만 첼시랑 맨유는 그 세컨볼, 서드볼에서 경합률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든데 거기서 뭔가 제일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팀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맨유는 솔직히 그래도 경기 거의 리그 경기 거의 다 봤고 첼시는 맨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그 영어 표현은 거죠. 인디비주얼 에러죠. 그냥 개인의 에러. 개인적인 에러다. 개인의 에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약간 기술적인 에러인 거예요. 기술적인 에러. 그러니까 판단에서의 에러는 전술적인 에러라서 그래서 내가 A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B라는 선택을 해서 그 판단 자체에 대한 에러가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선택이 조금 더 옳은 선택인데 그걸 선택했는데 기술적 행위를 실패하는 거죠. 뭐 헤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걷어내기를 한다든지 뭐 패스를 드리블로 한다든지 치고 나간다든지. 네, 거기서 기술적인 에러가 있는데 맨유랑 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에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 넣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을 넣는 것도 물론 뭐 예를 들어서 1대1 상황이면 골키퍼란 전술적 상황이지만 사실 그 순간에서의 약간 기술 전술이잖아요. 그 선수의 역량이죠 거기서부터. 네, 거기서 못 넣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경우가 솔직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만약에 훈련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감독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플랜은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이제 상대가 이제 셰필드가 5-3-2를 했다가 5-4-1로 전반 중반 이후로 바꾸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개 털린다는 거예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5-3-2를 했는데 너무 개 털리니까 예. 맨유 플랜 자체가 너무 기능이 잘 되니까 개 털리니까 5-4-1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솔직히 또 공략을 잘 했어요. 근데 그게 경기 중에 감독이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팀이 그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공략하고 있다는 건데 맨유가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상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근데 이제 요새 중원 얘기 많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도 중원 고속도로 어떻게 보나? 이제 중부 고속도로 아니고 중원 고속도로. 중원 고속도로. 중원이 네. 고속도로다. 근데 모르겠어요. 셰필드전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셰필드 경기는 안 그렇다. 근데 이건 아마 최근의 경향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라는 얘기 저는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 시즌 리그 이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역습을 하고 나서 역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유추예요. 이거는 유추인데 역습을 했다가 거기서 피니싱을 못 하면은
당연히 이분화되죠. 분리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역습을 해서 피니싱을 못하고 다시 재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싶어요. 이제 중원이 없어졌다라고 느끼기 좋으니까. 네. 왜냐면은 보통 맨유가 지금 보면 4-1-4-1 하잖아요. 예. 4-1-4-1 하니까 딱 그 메짤라까지 해가지고 4명에다가 원톱까지 해서 5명 가고 네. 보통 그러면 6번이랑 백포는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그냥 분리.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 특히 이제 그 예전에 같은 경우 시즌 초반이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 4-2-3-1에서 브루노 이제 3에서 오른쪽 놓거나 중앙 놓는 그죠, 경우도 그죠.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4-1-4-1로 많이 하면서 이게 브루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라인 위에 그냥 이제 거의 일자로 있다 보니까 많이 네.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되는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피니싱을 해서 골을 넣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골을 못 넣으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계속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 많이 흔히 말하는 그 마무리 있잖아요. 네, 이게 한통 골킥이 끝내- 되든 한통 끝내야 돼요. 뭐 코너킥이 되든 네. 하고 나서 재정비를 하고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버느냐 아니면 거기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이상하게 나가리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내주고 뒷방을 빵 맞느냐 네. 이제 이 차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리버풀은 어쨌든간 끝내는 데 일가견이 있어요. 클롭 팀은 항상 그랬어요. 도트문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통계 얘기하면서 슈팅 그래서 슈팅 마진이 되게 안 좋다고. 슈팅 마진이 안 좋아요. 근데 맨유는 그 슈팅을 해서 일단 한 턴을 끝내야 되는데 그치. 그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르나초도 그렇고 막 이게 하다 보면은 레시포드도 그렇고. 예, 공소유권 내주고 다시 얻어맞고. 돌려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이분화되면서 이 중원이 이제 텅 빈 듯한 느낌도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느꼈을 때 그래요. 뭐 오늘 경기도 이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오늘 경기에 한정했을 때는 뭐 내주면서 안 좋은 건 있었죠. 뭐 가르나초의 개인 에러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동반이 됐었고 그런 뭐 이분화가 되는 경우도 많았으니 뭐 코멘트리 쳐맞을 때도 딱 그 역습 맞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네. 이게 장코치님 얘기했을 때 그 채팅창의 분위기랑 상반되는 경우가 보통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맨유 팬입니다. 그럼 이제 그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장코치님은 전술적인 거를 협지적으로 봐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팬들은 저 사람이 이 팀에 부임해서 데려온 선수들 이 선수들의 픽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니까 사실 안토니 총 얼마?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사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네. 당연히 맨유 팬 입장에서는 테라가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요. 그쵸. 네. 성적도 안 나와. 그쵸. 이런 그리고 어쨌든 데려온 선수들도 그렇지. 못해. 그 스쿼드 구성한 거 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장코치님 얘기는 요거를 경기로 잘라봤을 때 전술적인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니시 못한다면 얻어맞은 거다. 그럼 이제 팬들 그런 얘기하죠. 그 피니시 못하는 새끼 누가 데려왔습니까? 아 그렇지. 이제 여기에 이제 입장 차가 좀 있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장코치님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견 내시고 이런 거 완전 오케이인데 이제 좀 약간 착한 말로 이제 의견을 주시면 훨씬 저희도 이제 토론하기 편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면 당연히 화나고 이게 팀 상황이 안 좋으면은 특히 뭐 안토니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그냥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죠. 왜냐면 네. 이정료라는 게 일단 숫자가 눈에 보이고 그죠? 근데 이게 뭐 당장 하는 게 없고 뭐 막 시즌 초반에도 막 사고 쳐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그치. 이렇게 막 멘탈 나가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속 뒤집어질 만한데 근데 이제 그냥 저는 봤을 때 이제 뭐 그게 그런 부분은 이제 못 느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면 진짜 영상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MNF처럼 한다 치면은 진짜 그냥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다 잘라서.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왜냐면은 되니까. 이게 그 화면을 정확하게 보면서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진짜 그거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세미나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오신 분들이 약간 벙쪄하시는 분들도 계속 나는 축구를 이렇게 본 적이 없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상을 막 보고 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바둑알로 설명만 들어도 어느 그런 거 정도 되게 딱 느껴요. 오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말만 들었을 때 이제 조금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오는 건데, 근데 이제 좀 그게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뭐 해외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압박 라인을 올리는데 수비 라인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는 약간 좀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것도 저 말 자체가 약간 그 이분화의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나요? 간격 유지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치. 맨유 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중원이 더 비는 느낌이 네. 이제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게 압박을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사실
보통 말씀하시는 압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러프한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러프한 압박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뭐냐면은 상대 진영에서 이제 제가 중계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상대 진영에서 대인 방어 형태로 원원원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네, 원원원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 한 2, 3년 정도 보게 되면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진짜 그냥 1대1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분적 대인 방어라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채널링이라고 영어로는 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골키퍼가 공 가지고 있으면은 골키퍼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패스를 하나 맞고 이제 운동량 절반만 쓰게 하는 거죠. 절반만 쓰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원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선택지를 강제하고 이쪽에 네. 1대1 붙여서 공 뺏어오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뭐 4-2-3이나 4-3-3을 하면 한쪽 측면이 센터백을 압박하는 거죠. 예. 풀백을 비워놓고. 그치. 예, 그게 이제 채널링 하는 경우인데 그거랑 별개로 중원은 완전히 1대1 형태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제가 원원원이라고 하고 이것도 그냥 좀 이것도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압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1선만 가는 압박 있고 2선에서도 뭐 한쪽 측면만 가고 뭐 미드필더 한 명만 가는 압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라인의 뒷공간 같은 경우가 특히 백라인이 느려요 상대적으로. 느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압박을 하는데 1선, 2선만 가고 6번이랑 백라인 같은 경우는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최소한 이 5명은 그 압박이 실패했을 때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수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압박하고 어쨌든 내려갈 사람들이 내려가다 보니 여기 사이에 공간은 뭐 자연스럽게 발생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거 존나 웃기지 않아요? 뭐요? 비겁하게 원리로 설명해서 납득시키지 말고 현상을 보고 감정적으로 얘기합시다. 저게 사실 원래 반대 아니냐? 반대죠, 반대지. 비겁하게 좀 올려줄래? 이거 채팅창? 원래는 비겁하게 현상을 보고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원리로 설명해서 납득시키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원래? 졸라 웃기네. 왜 이렇게 비겁하게 얘기를 하세요? 비겁하게 원리 얘기해서 납득시키려고 하지 그래. 마세요. 감정적으로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란 말이야. 예. 네. 팩트로 승부하지 말고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자. 그래. 존나 웃기네, 저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약간 그런 이유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팬들이 사실 전술로 보기보다는 전체 판세를 보기 마련이에요. 팀이 안 좋으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그치. 근데 장코치님은 맨유 팬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전체 경기를 보기보다 예를 들어 셰필드 경기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나초가 에러를 그렇게 못 넣으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 첼시 포체티노도 그런 경기 꽤 많을걸요? 왜냐- 잭슨이 한두 골 넣었으면 경기 끝날 수도 있는 경기가 많았어. 딱 맨유랑 첼시전이 그러니까 도가니탕인 거예요. 서로 그냥 야 누가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팬들 속을 뒤집나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네. 선수들이 막. 근데 솔직히 졸라 재밌었어. 아니 그 마지막에 역전골 들어가는 그 골 좀 보세요. 그게 그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 골 보세요. 이거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막. 네. 장코치님은 좀 이제 성향이 웬만하면 이제 저는 장코치님 항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프로 레벨에 간 이게 뭐 예. K리그 마찬가지고 해외 축구 더더욱이고 그 부분에 올라간 선수들에 대한 이 리스펙트가 확실히 그럼요.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장코치님이 그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스탠스를 보인 케이스를 딱 2개 봤거든요. 클린스만. 하나 클리스만, 네. 하나가 이제 단버제 전북. 페트레스코. 쟤 나한테 카톡 보냈어 나한테.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축구를 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 전북 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리얼 전북 팬이시니까 네. 이거 이 K리그 현지 팬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죠. 이거 봐봐 지금 테나나 포치나 이런 게 하는데 네. 전술적으로 어쨌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 이런 이유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뭐 이런 식의 공간이 발생할 수 있고 뭐 개인의 에러가 나온다는데 이제 단버지의 전북과 이제 클버지의 대한민국은 네. 이제 그런 류의 설명도 불가능했다. 팬심으로 보죠? 어떤 느낌까지 드냐? 제가 만약에 첼시 팬이다. 잭슨을 딱 봅니다. 딱 봐. 저 새끼 대가리 포체티노 개빡치네. 이렇게 돼요. 그래 맞아. 이게 팬심이 그거야. 맞아. 구조가 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차이가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빡치는 것도 충분하고 사실 또 장코치님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 간극은 언제나 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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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덕현형님 에버튼 같은 축구 좋아하신다 하셨는데 담보지도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완전 달라요. 그거는 그거 완전 다르고요. 그쵸. 최전방에 칼버트린 새겨놓고 그렇게 하는 거랑. 예. 아니 티아고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랑 물론 이제 티아고가 피지컬도 좋고 공중볼 네. 뭐 키도 크고 하지만 그거랑 좀 다르고요. 자 어쨌든 주중에 있는 경기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한 요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 말씀드렸듯이 넘어가는 새벽에 브라이튼 원정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건 선두권 판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이제 주간 감독. 주감. 네. 감독들 얘기가 좀 많은데, 랄프 랑닉 이제 바이에른 뮌헨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랑닉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바이에른을 좀 거절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랑닉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뭐 직접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랑닉이 이제 오스트리아 축구협회, 왜냐면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맡으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알렸고, 지금 대표팀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편하기 때문에 뭐 이 바이에른 부임 문제를 뭐 집중적으로 다룰 여유는 없다. 이유도 없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할 만한 이유가 생긴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랑닉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그 끝맺음을 했을 때 이제 그 생각할 만한 이유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와서 내 앞에서 고백을 해라. 그 뭐 얘기 그런 아니야. 느낌이지. 그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애를 할 때도 어.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애기 때. 그러니까 좀 분위기 조성.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갖고 야 누가 너 좋아한대 뭐 이런 얘기하고 그치. 예. 근데 이제 랑닉은 당당하게 앞으로 와서 해라 이거. 배빵 치고 사랑한다고 아까 랑정우. 예, 이렇게 가는 거야. 랑정우 느낌.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 미친놈인가? 내가 해달라고 그랬냐고.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붙인 게 있어요. 예. 그걸 했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이 일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중요하죠.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축구협회는 랄프 랑닉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이나 문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언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감독들의 이름이 좀 거론되는 중인데, 얼마 전에 그 에메리 얘기가 이제 또 나왔었고요. 아니 사실 그 에메리 지금 빌라에서 하는 거랑 세비야 때 보면 아스날에서 저는 에메리의 나쁜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뭐였어요? 아스날도 좋은 얘기해. 욕을 개 해놓고. 아니 그건 이제 그거지. 왔을 때 못했으니까 저기 한 거지. 진짜. 근데 나 봐봐. 아스날 나간 다음에 나 에메리 나쁘게 욕한 적 없어. 나갔으니까. 아니 나간 다음에 욕한 사람 있잖아. 네. 그런 애들이 많아. 네. 왜냐면 나가서 입 터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네. 에메리는 그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약간 그게 있어. 근데 에메리 바이언이 좀 내 느낌엔 야 이거 에메리가 좋은 감독인 건 맞지만 파리 때를 봤잖아. 그치. 아스날 때도 봤고 나는 이 정도 빅클럽이랑 에메리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어쨌든 파리 야 제거 이상한 거 찾지 마라. 개. 저것도 에메리 욕한 거 찾으려고 저거 뒤지고 앉았네. 네, 그래서 뭐 에메리 얘기도 있고 나겔스만 리턴도 지금 여전히 계속 이제 거론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뭐 차기 감독 후보에 대해서 장코치님은 혹시 뭐 요 감독이 오면은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런 픽 있나요? 바이언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언도 좀 꼬였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꼬였죠. 왜냐면은 투엘도 그렇고 나겔스만도 그렇고 좀 더 오래 했어야 되는 감독들인데 꼬였고 저는 뭐 내부적으로 저도 뭐 어차피 제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바이언은 좀 이게 구단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과르디올라 있을 때가 이제 잠머가 단장으로 그쵸. 있으면서 했었는데 솔직히 그때 이제 과르디올라 잠머 체제 깨진 이후에 이게 뭔가 조화롭게 프로젝트가 굴러간다는 느낌은 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시 플릭 있을 때도 제 누구죠? 살리아미지치 있을 때도 그렇죠. 네, 브라쪼 있을 때도 그 벤피카에서 임대온 선수였나?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분데스 중계할 때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인가 나왔나? 근데 그때도 이건 이제 또 미넨 팬들이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그때도 데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뭐 얘 이제 임대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 남길 거라고 해서 이제 플랜에 없는 선수다 했는데 그걸 또 한시 플릭이 뭐 시즌 막판에 막 경기에 투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헤나투 산체스 맞나요? 아니 헤나투 산체스 말고 되게 티아고 머시게 티아고 뭐였어요. 티아고였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게 그런 식으로 막 그 다툼하는 형태가 티아고 단타스였는데
싸우는 형태가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비엘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엘사는 그러면은 그냥 나가요. 나가잖아, 맞아. 그냥 나가요. 어디였지? 릴에서 그랬죠? 릴 5경기인가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야. 비엘사.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참거든요. 나가요. 근데 보통은 안 나가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이제 다 회사 다녀보. 나랑 신경전 하는 사람이랑 맨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분데스는 아시잖아요. 단장이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와, 이씨.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보면은 계속 솔직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투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 브라이언 사라고사 데려왔는데 브라이언 사라고사 난 데려오라고 한 적 없다고. 왜요? 그 두 분이요? 그쵸. 그치. 이거 네, 저 뭐 비슷한 저런- 거 아니야? 저런 케이스인 거죠. 느낌이죠. 가면 네. 계속 마주칠 거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예.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솔직히 오래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 팬들도 지금 현지에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팬들 보면 저 좋게 얘기하면 레전드들,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들의 네. 입김이 세다 보니까 네. 팀이 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감독은 저는 제가 보기엔 사실 이 팀의 선수단의 구성이 워낙에 퀄리티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좋은 감독보다 여기랑 이거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팀이 좀 안정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투엘이 이번에 챔스 그때 한번 4강 올라가기 전인가? 8강 1차전 끝나고 나선가 이제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기자의 경기전이었을까? 아마 리그 경기전이었는데 걔네도 이제 운동장에서 막 하잖아요. 경기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즌 끝나고 나가기로 이제 상호 합의하고 이제 해지하기로 한 거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근데 나만 문제가 있었으면은 시즌 끝나고 상호 해지가 아니고 난 지금 잘렸다고. 경질됐어야 된다. 난 여기 없다고. 이 경기를 내가 준비하질 않았다고. 그리고 구단한테 리포트를 냈는데 구단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그걸 본 사람도 다 알겠지만 나의 그 리포트는 나 스스로에서부터 나 스스로를 볼 때부터 자기 비판적인 리포트라고. 나만 문제였으면은 나는 지금 여기 없다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얘기는 그 말인즉슨 안 자르고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간다는 거는 그 말이 맞다는 거거든요. 구단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 뭐 어차피 이게 정치적인 거는 다 어느 정도 있지만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가 그게 가장 솔직히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 그건 맞아. 자, 바르셀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비. 이거는 구단에서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그냥 유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단 렐레브에서 그래. 이제 예. 기사가 나온 게 차비 다음 시즌에도 바르셀로나 이끌게 될 거고 이게 차비랑 데쿠가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대요. 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1시간이 더 지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보드진에서는 결정이 나왔고 이 1시간 반 정도 회담을 가지면서 했었던 얘기는 향후에 있을 바르셀로나의 그런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차비 헤르난데스가 팀을 이끌게 될 거고요. 이 최종 결정은 뭐 당연히 라포르타의 지지. 왜냐면 라포르타는 처음부터 차비 유인파였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데쿠가 회담을 하고 차비의 마음이 이제 다시 그러면은 25년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라포르타는 당연히 저는 거기에 지지하는 의견을 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건 팬인 영주 형의 의견이긴 예. 한데 형은 차비 유임에 대해서 제일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뭐 아까 얘기했었던 거 얼마 감독 영상 아마 찍을 내일 때 아마 올라갈 텐데. 그 유임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결국에는 달라진 게 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좀 가는 게 아닌가. 바르셀로나 팀 컬러에다가 그러면 지금 그 차비가 예를 들어 나가요 이번 시즌 끝나고 그러면 감독직을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마땅치 않다. 그게 또 바르셀로나라서 더 그래요. 같아.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아까 뭐 바르셀로나 더 심하고 이런 네. 얘기를 했듯이 네. 이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 감독을 안 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스타일의 변화 이런 거를 떠나서 이 네. 구단의 철학과도 이제 부합하는 면이 꽤 많아야 되니까 매물도 더 없는 게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스페인 구단이 특히 유독 그런데 구단 감독들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유스 디렉터도 그렇고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다 선수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구단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써요. 예를 들어서 미첼이 지금 지로나 감독이지만 라요 바이카노에서 유소연 디렉터도 7년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로 완전 그 사람은 이제 바이에스카스 그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 구단이라는 거 우리는 현지 팬이 아니니까 축구로 자꾸 구단으로 뺏어 보지만 사실은 완전히 그 지역의 문화적인 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카탈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또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구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거든요. 구단의 경험이라는 건 사실 구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을 쓰는데 바르셀로나는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 문화적인 것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강한 쪽이고 섹시가 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시킬 사람 없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구단 위상에 걸맞는 감독 매물이 없다 보다는 그거 플러스 이런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차비가 지금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차비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그만둔다고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하고 나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번 시즌 성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 시즌은 뭔가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혹은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성적이 뭐 3위가 됐든 2위가 됐든 우승을 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의미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차비가 아니었으면은 야말, 쿠바르시, 뭐 헥토르 포르트까지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그걸 다 데뷔시키고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차비는 본인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데뷔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라마시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잘하니까 뭐 뛰어도 되지.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막 선수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선수의 가는 부하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가 위 카테고리로 올라가면은 인텐시티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 더 커지거든요. 신체적인 능력은 그만큼 한 번에 점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쓱 빠지고 그만한다 나갔는데 그거를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는 거죠.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또 진행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뭐 한시 플릭이 얘기 나왔는데 한시 플릭 뭐 당연히 좋은 감독이죠. 좋은 감독이고 1군 감독으로만 봤을 때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단적인 얘기예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차비만큼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쉽지 않죠. 그리고 경기적인 것도 저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중계하면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그때가, 제가 그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히든풋볼에서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때 딱 테오 슈테겐 없을 때, 그때가 진짜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 뭐, 골키퍼 부상당한, 근데 바르셀로나는 테오 슈테겐이 애초에 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없는 전제면 그게 마이너스가 상상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조금 약간 좀 많이 뭐라 그러지? 내려치기 당했다가 해야 되나? 막 좀 너무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 낙심을 해서 이제 그때 그만두겠다고 한 거고. 저도 방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충동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이 사람이 급격하게 막 이래저래 하면 생각지 않은 행동들을 가끔 하잖아.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보도를 종합을 제가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 약간 타임라인을 살짝 보면은 라포르타는 원래 다시 한번 얘기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회담식이 됐든 미팅식이 됐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차비가 그냥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아마 프레스가 상상도 못하게 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푹 하고 나오지 않았나. 그때 제가 그 경기 전후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냥 인터뷰 그때 또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초대석 나갔을 때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적 한번 있었잖아요. 제 선수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했을 때 근데 딱 그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사람이 낙담을 한 게 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차비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코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낙심을 하고 마음이 힘들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조나 이게 그러니까 문자로 봤을 때 아닌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육성으로 들으면은 낙심한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맛 가면 사실 생각지 않은 말들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일하다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장 코치님이 얘기하신 바르셀로나의 다시 여기는 또 문화가 스페인 내에서도 또 다르잖아. 색채가 굉장히 센 지역이다 보니까 카탈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독 찾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뭐 스페인은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뭐 세비야나 말라가 있는 그쪽은 이제 또 안달루시아만의 색채가 너무 강하고 발렌시아는 또 발렌시아만의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 그 발렌시아 쪽 언어가 카탈란이랑 좀 비슷한데 살짝 다르다고 알거든요. 근데 또 그들은 그들이 쓰는 그들만의 그러니까 뭐 사투리라면 사투리고 그냥 지역 언어가 따로 있고 바스크는 아예 다르고 거긴 접점 자체가 없는 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비고랑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에 있는 갈리시아 쪽은 또 갈리시아 쪽만의 색채가 있고 마드리드는 또 그 카스티아만의 또 그게 또 있어가지고 이 지역 색채 고려하면서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밀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예 역사적으로 이거는 스타트가 같이 끊어졌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다르지.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업 구단 따로 있고 시도부 구단 따로 있고 그게 어떻게 출범을 했느냐도 이제 따로 있고 하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그런 쪽에 감독 관련 뭐 선임하고 누구를 데려오고 선수는 훨씬 그게 이제 덜 하고 바스크 쪽 제외하면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도 이제 차비 유임이라는 결론을 결국엔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리버풀 감독은 우리가 이제 뭐 차비는 유임이 될 것 같다. 돌아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그냥 확실하게 저는 클럽은 이제 시즌이 끝나면 가는 거니까. 간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도 했고 리버풀이 노리고 있는 타겟이 페예노르트의 아르네 슬롯 감독입니다. 원래 이제 이 감독이 토트넘이랑 링크가 있었다가 짙게 있었죠. 근데 안 됐죠. 결국엔 안 됐고. 쓸박이.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빡빡이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레이더만 안에 지금 들어왔는데 쓸박이, 템박이, 팻박이. 또 없나요? 없죠. 그러네. 진짜 없네. 테일러가 있죠. 현다이크 빡빡이 아니야? 현다이치. 현다이치는 이상하게 좀 빡빡이 느낌 좀 들어요. 좀 무섭게 생겨서. 그래서 그런가? 자, 그리고 일단은 데이비드 온스테인에 따르면 페예노르트가 슬롯에 대한 이 리버풀의 오프닝 오퍼를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뭐 협상에는 돌입했다고 하는데 리버풀이 오프닝 오퍼로 던진 제안이 하나로 따졌을 때 한 130억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슬롯이 바이아웃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페예노르트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계약이 2026년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계약 기간도 올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끝나고 그 다음 시즌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페예노르트가 저는 완전 갑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슬롯 본인은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열망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예노르트의 입장도 나포세일은 아니다. 다만 헐값에 보내진 않는다.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감독이고 돈 문제라고 봐요. 이건 결국엔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버풀이 얼마를 슬롯을 위해서 좀 베팅을 하고 이 투자를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슬롯이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덜란드 출신 빡빡이? 네덜란드 출신의 보여준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축구적인 거 말고 결과만 놓고 보기에는 테나가 더 위죠. 테나가 더 많은 걸 보여줬죠. 아약스에서.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슬롯은 어쨌든 UEFA 대항전에 나갔지만 아마 무리뉴 로마한테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 붙었죠. 그죠. 컨퍼런스 결승에서 한 번 붙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붙었다가 또 떨어지지 않았었나 제가 아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리버풀은 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슬롯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리버풀은 다음 시즌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다. 무조건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있죠. 이거는 단순하게 감독이 바뀌어서 오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저는 리버풀 이 선수단의 전체적인 사이클이 살짝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비 엘리엇이나 뭐 커티스 존스나 뭐 새롭게 들어온 뭐 엔도, 맥칼리스터, 뭐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공격진 뭐 사실 살라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난 자원들을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단 구성이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 하락은 조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을 거다. 장기로 있던 감독 나가는 거 더군다나 뭐 클럽이 뭐 보통 감독도 아니고. 그래서 뭐 페예노르트가 이제 얼마를 좀 리버풀에게 이제 제안을 받느냐 이 점에 따라서 슬롯은 저는 뭐 움직이지 않을지. 근데 아마 좀 부임을 하지 않을까. 할 느낌. 싶습니다.